자, 이 영상들이 특히 더 좋았던 건 아이들의 영어 말문을 트이게 해주었던 영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남매가 서로 놀다가 영상에서 나오는 대사들을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낄낄대면서 막 웃는데 그 장면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홀리드 헨리의 얼리 리더스 북을 뚝딱 읽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의 힘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최대 장점은 결국에는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지난번 영어책 레벨을 올려준 1등 공신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럼 대체 무슨 영상을 보여주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처음에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줄 때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면서 시행착오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에서 정말 높은 효과를 보여주었던 영상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마다 선호하는 영상이 많이들 다르잖아요. 한 엄마의 배에서 태어난 저희 집 남매들도 서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두 아이가 공통적으로 선호했던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영상들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은 아이들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푹 빠져서 보았던 영상들이고 책을 읽는데도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영상들입니다. 이 영상이 왜 좋았는지, 왜 책 읽기에 크게 도움을 주었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리틀팍스 전 시리즈입니다. 리틀팍스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리틀팍스가 정말 좋았던 게 아이가 마음껏 보아도 유해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유롭게 자신이 선택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엄마가 보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고른 것을 보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커졌던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골라서 보라고 하면 걱정도 많아지고 계속 체크해야 하고, 그렇지만 리틀팍스는 그나마 좀 청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유롭게 골라서 보게 할 수 있었던 거, 그게 사실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둘째가 7살이었을 때 작은 아씨들 같이 러브 스토리가 나오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의 가치관에 부딪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마녀나 마법사 내용을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영상들을 보는 거는 제가 좀 걸려서 그거는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리틀팍스가 또 좋았던 점은 책의 대사를 영상화한 것. 특히 많은 문학 작품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부분이에요.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일부분이 이렇게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몇 개 보여주시고 테스트 해보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들 중 일부는 다시 책으로 출판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구매해서 살펴봤더니 영상의 대사가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영상에 봤던 걸 책으로 다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에게 책으로 읽긴 약간 어려울 수 있다고 느껴지는 표현들도 간혹 있었는데 그런 것도 무리 없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틀팍스가 책 읽기에 도움이 되는 점이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그 자막들, 대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하이라이트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집중 듣기 효과도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었고, 또 이걸 책으로 만들어도 손색 없는 그런 영상들이기 때문에 책 읽기를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거나 화려하지 않아서 아이가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점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용도 꽤나 재미있습니다. 내용이 차근차근 전개가 되고 한 에피소드 끝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시점에서 끝맺음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리틀팍스를 2020년쯤부터 시작했는데요.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와서 아이들이 요일별로 뭐가 새로 나오는지 줄줄 깨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두 남매가 서로 놀다가 영상에서 나오는 대사들을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낄낄대면서 막 웃는데 그 장면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단점도 있어요. 리틀팍스 안에 있는 전 작품이 매우 일관적인 분위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그림체라든지 대사라든지 이쪽에서 성우하셨던 분이 저쪽에서도 성우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작품들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2달 정도 집중해서 바짝 보고 나면 2, 3주는 다른 영상들을 보려고 하고 리틀팍스는 좀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그 시간들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새로 올라온 에피소드부터 이렇게 쭉 보고 전에 봤던 거 다시 또 즐겁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하면 일상 용어들이나 뭐 현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현지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일상 용어로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영어권 국가의 문화나 느낌이 온전히 녹아져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채워주기 위해 저는 다음 소개해드릴 이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상들은요, 호리드 헨리, 베른스타인 베어스, 아서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들이 도움이 된 과정을 설명드려 볼게요. 사실 이 영상의 캐릭터들은 아이들이 책으로 먼저 접했어요. 이 캐릭터들은 리더스 북 안에 있는 캐릭터들인데 이 세 책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좀 많길래 저도 여러 책을 사면서 이 세 가지도 함께 사보았습니다. 이 책들이 저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실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특히나 첫째에게는 정말 많이 어려운 수준이기는 했어요. 저도 책이 좋다고 그래서 사기는 했는데 읽어보면서 우리 애는 아직 이걸 이해 못할 텐데 하는 마음에 많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해석을 해주었었는지. 그런데 둘째는 자기가 웬만큼 좀 알아들으니까 자꾸 뜻을 알려주는 걸 좀 짜증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둘 다에게 별로 좋지 않다. 첫째는 이해를 못하고 둘째는 해석을 해주니 짜증을 내고, 이제 이런 생각에 책을 딱 접고 이 영상들, 이 짝이 되는 영상들을 찾아서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내용이지만 영상으로 보는 것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몇 번씩 본 후에 한 3, 4개월 후에 다시 책을 읽어주었는데 그때는 더 많이 이해하면서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음원을 좀 자주 들려주었었는데요. 가장 효과가 높은 곳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책을 듣는 거였어요. 2, 30분이면 책 두세 권은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아이들이 이 시간에 정말 얼마나 집중해서 재밌게 듣는지 몰라요. 제가 이 과정을 한 10개월 정도를 잡고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구매한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 세 가지 책 내용 다 아이들에게 자기 수준의 책 읽기와 영상 보기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베른스타인 베어스를 항상 고릅니다. 미국인 부부 작가가 쓴 베른스타인 베어스라는 그 책을 바탕으로 이제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책과 영상, 이게 모두 미국 중산층의 문화나 아이들이 경험하는 학교 생활, 스포츠 등의 내용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책의 내용과 거의 맞게 나와서 아이들이 처음에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호리드 헨리는 영국 작가가 쓴 책과 또 영상인데요. 이것도 아이들이 사실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진짜 너무 호리드한 아이라서 얘가 하는 말이나 추임새, 행동을 자꾸 첫째가 막 따라하려고 해서 한동안 저희 집에서는 시청 금지가 되기도 했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좋아라 하면서 보았던 영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쭉 보더니 그렇게 어렵게 느끼던 호리드 헨리의 얼리 리더스 북을 뚝딱 읽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의 힘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저는 아서도 정말 좋아해요. 아서? 근데 저희 아이들은 아서 영상은 앞선 두 영상만큼은 많이 보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서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서도 미국인 작가가 쓴 책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베이비시터를 해서 용돈을 버는 이야기 등등 아이들이 즐겁게 볼만한 내용들로 책과 영상의 내용이 꾸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상이 가진 최대 장점은 결국에는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문화와 그 나라 아이들이 겪는 일상이 잘 드러나 있어서 아이들에게 쉽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점, 그리고 영상과 책의 수가 많아서 한동안은 책과 영상 고민을 잠깐 덜어놓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유튜브 영상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영상들을 몇 개 골라보았는데요. 현수 아빠의 책에 보면은 유튜브 영상들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았는데 저희 아이들은 딱 이 두 채널로 좁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들을 통해서 영어 말문이 터졌습니다. 저희 집에 가장 인기가 좋은 유튜브 영상은 바로 이 세미 슬라임 채널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만들기와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하는 둘째 성향에 딱 맞는 채널입니다. 이 쌤이라는 슬라임과 수지라는 언니가 같이 나와서 아이가 쉽게 평소에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재밌어 보이는 만들기를 한다거나 어떤 실험을 한다거나 하는데요. 이게 저희 지금 둘째는 너무너무 좀 깊이 빠져 있어서 제가 잠깐 금지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하루에 한 편 정도만 볼 수 있도록 하죠. 두 번째 채널은 블리피라는 채널인데요. 블리피라는 귀여운 아저씨가 이곳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체험 활동을 해보는 것을 담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가거나 체험하기 어려운 곳에 가서 체험을 해보는 블리피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첫째, 둘째 모두 좋아하지만 특히 아들이 많이 대리만족을 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의 모습들을 재미있게 볼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채널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애니메이션 영상 말고 다른 영어로 된 영상을 찾을 때 아이의 관심사, 일치하는 것 위주로 찾아보고는 했는데요. 그게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큰아이의 관심이 마술에 꽂혀 있어서 마술 영상과 채널을 여러 개를 찾아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는 않을 때여서 좀 구체적으로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땐 아이가 영어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기만 하고 빠져서 보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려면 어쨌거나 아이가 푹 빠져서 보아야 한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라는 거. 재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영어가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이 재미있어서 보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어떻게 아이 보고 고르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 집에서는 규칙을 세웠어요. 그건 유튜브에서는 영어 영상만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 영상만 볼 수 있다는 규칙이에요. 이렇게 규칙을 정하니까 아이들이 어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유튜브 내에서 보는 영상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이 두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튜브 내에서 자유롭게 영상을 보기는 하지만 영어 영상만 봅니다. 그리고 엄마는 시청 기록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영상을 시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 뭐뭐 봤더라? 요새 그거 재밌게 보네? 그거 뭐 어떤 점에서 재밌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영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엄마가 내가 유튜브로 무엇을 보는지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좀 은근히 느끼고 있더라고요. 자, 저희 아이들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영상을 볼까요? 일단 저는 20-30만 원대 저렴한 S사 국내산 S사의 태블릿 PC를 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지는 케이스를 장착한 다음 아이들이 이걸로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둘이 영상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면 한 명은 거실, 한 명은 방안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보여주었고요. 장거리로 운전해서 이동할 경우,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유튜브 영상이나 넷플릭스 영상을 오프라인으로 저장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저는 이 태블릿 PC가 정말 저희 집에는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가장 1등 공신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어 음원도 아이들이 듣고 그래서 집중 듣기를 하거나 흘려듣기 할 때도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태블릿 PC 정말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을 위해서 저희 그 초기에 두 아이가 영어 영상에 익숙해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영상을 조금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때 저희 아이들의 나이가 4살, 6살이었으니까 지금 이 나이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한번 아이와 모시고 아이에게 이제 의견을 물어서 좀 조정을 하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영어 영상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을 주는 영상에는 페파피그, 벤 앤 홀리, 그 다음에 맥스 앤 루비, 까이유, 사이먼 슈퍼래빗 등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선호했던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한 것인데요. 영어 영상을 처음 볼 때 가장 인기가 좋았던 건 단연 페파피그였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쉬우면서도 대화가 꽤 많고 주인공이 그 당시 저희 아이들의 연령과 비슷해서 시작하기에 가장 쉽고 좋았던 것 같아요. 큰아이가 6살, 7살일 때에도 맥스 앤 루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페파피그는 많이 이해를 하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페파피그를 너무 좋아하길래 또 같은 제작진이 만든 벤 앤 홀리도 보았는데 아이들이 이것도 정말 재미있어 하면서 보았습니다. 이걸 본 아이들의 연령은 큰아이 6살, 둘째 4살 때입니다. 한 1년간 정말 말 그대로 흘려듣고 주 3회 정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볼 때는 한 40분 정도. 제가 정말 영상을 안 보여주려고 노력했었죠. 근데 그냥 이때부터는 1시간씩 보여주세요. 36개월부터 시작하고 5세가 되기 전부터는 하루에 1시간씩 영어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덤으로 혹시나 딱 36개월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정말 순한만 영상이 없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면 스콜라스틱 스토리북 트레저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그림책을 영상화한 DVD예요. 아이가 현재 영상 청정 지역에 있고 이제 영상 보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영어 그림책을 영상화한 거라 굉장히 잔잔하고 화면 움직임이 막 크거나 화려하지 않아서 어린 4, 5세가 시작하기에 정말 너무 좋은 컨텐츠예요. 게다가 정말 유명한 그림책들로 구성된 거라서 저는 이거 정말 좋았어요. 근데 페파피그 시작하고서 듬이니까 아이들이 두세 권 보면 끄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영어 영상을 시작하기 아직 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걸 추천드릴게요. 그 KT 기가지니에도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KT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영어 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이걸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